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둔화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각종 규제를 완화해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집 짓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세가 일시적이라 보기 어렵고 지어도 안 팔릴 위험이 커지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실제로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에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있다면서 9월 중에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거라고 했었는데요. 그 대책이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명절 준비하느라 대부분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을 때 그때 나온 대책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략적인 내용이랑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석 연휴 전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916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번 대책이 추석 연휴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가 식은 만큼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온 국민의 초유의 관심사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딱히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쵸. 근데 이 대책이 연휴 분위기에 좀 묻혀서 그렇지 대책 내용 중에 일부 내용에서 논란이 제법 있었어요. 일단 요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이번 916 부동산 대책을 먼저 보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착공 물량도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향후 한 2년 뒤부터는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분에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승인 절차를 비롯해서 사업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간략화하거나 동시 진행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패스트 트랙을 총동원한다는 건데요. 공공주택 부분은 최대한 빨리 사업을 뜰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인데요.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와 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개선들이 있고요.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916 대책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많은 게 PF 대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에서 두 번째 내용은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핵심은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라기보다는 PF 대출을 중심으로 정부가 금융 지원을 늘리고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15조 원이던 PF 대출 보증을 25조 원까지 보증 규모를 확대해주고 PF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 PF 대출 심사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 중에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등을 해주고 신규 자금 유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로 부실 사업장에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걸 이번 대책에서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까지 했고요. PF 쪽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게 확실히 표가 나기는 하네요.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분만 공급 대책이고 PF 수습 대책이 아니냐고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 대책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PF 상황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PF 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고 이렇게 1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2금융권은 PF 대출을 새로 받는다든지 혹은 대출을 연장하는 조건에선 최소 연 10%에서 20%의 초고금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융권에서 일제히 부동산 PF 대출에 축소에 나서면서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PF 사업장들이 돈줄이 다 막혀서 연쇄적으로 자초될 위기에 내몰리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 시행사 입장에서도 10%가 넘는 이자를 주고는 공사가 힘드니까 진행 중인 공사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계속 못하다가는 나중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PF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규제를 확 풀어주는 식으로 나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9.16 대책은 건설사하고 이런 건설사들한테 PF 대출을 해준 주로 이금융권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은 거고요. 그게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책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게 원래라면 그게 부동산 문제든 뭐든 어딘가에 부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구조조정하면서 끊어내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번처럼 안 그래도 이미 부실화된 PF 사업장에다가 부동산 PF 보증을 더 확대하고 돈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실 규모만 더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PF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다가 보증을 확대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부실 사업장의 보증을 더 확대하고 지원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만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더 골라내서 구조조정하고 퇴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수습하는데 돈을 더 써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PF 지원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추가로 지원할 곳, 퇴출을 시킬 곳 확실히 선별을 해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쵸. 물론 이렇게 하면 타격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의 타격을 회피하자고 불필요한 곳까지 지원을 늘리다가는 부실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번 대책이 나온 것 자체가 시중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상황을 우려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꺼낸 정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사실 지금 공급 부족 우려가 시중에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측이 지금 말하는 논리는 주택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인허가 받고 착공해서 완공까지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말대로라면 상식적으로 지금 쌓여있는 이 엄청난 미분양 물량이 다 해소가 되고도 그러고도 집이 부족해서 앞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논리잖아요. 2, 3년 뒤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전제로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주택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미분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매물은 오히려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직면한 미분양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2, 3년 뒤를 내다보면서 주택 공급 부족을 걱정하고 대응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이게 주택 공급 대책이 아니라 PF 수습 대책이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 정책을 한다고 해서 정부 기대만큼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건설업계에서도 이미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 금리도 다시 오르는 추세고 수도권 같은 경우야 모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억지로 분양을 늘린다 하더라도 미분양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 기대처럼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게 강제로 억지로 지으라고 시킬 게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번 정책을 통해서 금융사들의 부실 우려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공급 활성화 대책의 그 핵심은 공급 정책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부실을 안고 있는 건설사하고 금융기관들한테 유동성 공급을 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당장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PF 상황 생각해보면 PF 부실이 현실화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당장의 대책이 더 시급한 것 같기도 하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1일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 PF 연체율은 17.3%까지 치솟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증권사 PF 연체율이 21년 말 3.7%였던 게 작년 말에 10.4%까지 올랐고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17%대까지 급하게 올라버린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지금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현재는 얼마나 더 심각해졌을지 예측이 힘들 지경이죠. 금융기관의 여신은 그러니까 대출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정상과 요주의 단계는 정상 여신으로 평가가 되고요.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는 고정 단계부터는 회수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해서 부실 여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고정 단계부터 그 이하 단계인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은 부실 대출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야기할 때 부실한 대출 얼만큼 있냐고 말할 때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월 말 기준 증권사 PF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무려 21.8%라고 합니다. 지금 PF 문제가 얼마나 발등에 불 떨어진 사안인지 보여주는 수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시장에서는 부동산 PF 수습 대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가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